문제로 풀어보는 행복한 수학 행수 86. 7번입니다. 두 당식 A는 X제곱 더하기 1, B는 X 더하기 2에 대하여 A 더하기 B는 두 당식이라고 했습니다. A를 X제곱 더하기 1, B를 X 더하기 2라고 했으므로 X제곱 더하기 1은 더하기를 기준으로 X제곱과 1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X제곱과 1을 항이라고 하며 X제곱은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2가 됩니다. X제곱은 X 곱하기 X고 이때 2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지수가 다항식에서는 차수를 말을 합니다. 따라서 A는 X의 2차 다항식이 되고 B는 X제곱이 없으므로 이건 0 곱하기 X제곱과 같습니다. 그리고 X는 X1과 같으므로 이것은 1차 다항식이 됩니다. 따라서 B는 1차 다항식이고 항의 개수는 A는 2개, B는 3개입니다. 덧셈을 기준으로 항의 개수가 나눠지니까 항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것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 어떻게 계산하냐? A의 X제곱은 B에 높고 A의 X항은 B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1과 2는 있습니다. 1과 2를 상수항이라고 하며 이것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즉 A와 B에서 X의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상수항을 다른 말로 하면 X의 영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X의 영성은 1로 정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그리고 개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면 됩니다. A는 1, B는 0, X제곱 더하기 X 1차식은 A는 0 곱하기 X, B는 1, 0 더하기 1, 그리고 상수항은 1 더하기 2, X제곱 0 더하기 1은 1이니까 X, 상수항은 3. 따라서 A 더하기 B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따라서 결과는 4번입니다. 그렇다면 A-B는 X제곱에 개수끼리 빼면 되니까 1-0, 1-0 더하기 X항은 0, 1이니까 0-1, 상수항은 1-2.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A-B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참고입니다. 동류항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배 법칙입니다. 즉, 2 곱하기 3 더하기 4는 사칙 연산에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므로 2 곱하기 7, 14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나는 2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그리고 2 곱하기 4를 먼저 하고 그리고 덧셈이 있으니까 더하기 한다. 6 더하기 8은 14. 결과는 같습니다.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그러고 다항식에 적용하면 2를 M, 3을 A, 4를 B라고 하면 M 곱하기 A 더하기 B는 M 곱하기 A 더하기 M 곱하기 B 이것을 전개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괄호를 푼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M 곱하기 A, M 곱하기 B와 같습니다. 따라서 2X 더하기 3X는 예를 들어서 X 대신 M을 대입하면 즉 A가 2고 B가 3이고 X가 M이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우측에 있는 식과 이 식이 같으므로 2 더하기 3 X와 같게 됩니다. 이것은 좌측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2X 더하기 3X는 X 곱하기 2 더하기 X 곱하기 3과 같습니다. X 곱하기 2는 X를 2번 더한 것이고 X 곱하기 3은 X를 3번 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X를 5번 더했으니까 X 곱하기 5가 되고 곱셈이 돼서 교환법칙 성립하므로 5X 따라서 X, X, X 개수만 비교하면 2와 3과 5는 2 더하기 3은 5와 같습니다. 2번입니다. 등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것과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등식의 좌변을 A라고 하면 A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이것은 X의 2차 다항식이 됩니다. 그리고 B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B 이것도 X의 2차 다항식입니다. 두 다항식이 항등식이라는 것은 동류항의 개수가 같으면 됩니다. 즉 A에서 2차식의 동류항은 A는 1이고 B는 1 같습니다. 그리고 X 동류항은 A에서는 A가 되고 B에서는 3 따라서 A는 3 그리고 상수항은 A는 2고 B는 B 따라서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해서 결과는 5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항등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다항식
ax 더하기 b는 0. 이거는 방정식이 됩니다.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됩니다. x에 대해서 항등식이란 말은 이때 a, b는 상수입니다. a가 0이고 b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x 대신 0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해야 되고 x 대신 1을 대입해도 등식은 성립해야 됩니다. x가 0이면 좌변은 a 곱하기 0 더하기 b, b가 되고 우변이 0이니까 b가 0입니다. x는 1을 대입하면 a 1 더하기 b는 0이니까 a는 0. 따라서 a도 b도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방정식이 x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x를 제외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가 x의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즉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cx 더하기 d를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d 양변에 대해주면 좌변은 ax 마이너스 cx 더하기 b 마이너스 d는 0. 즉 a 마이너스 c x 더하기 b 마이너스 d는 0. 위의 식에서 a도 0, b도 0이므로 따라서 a 마이너스 d가 0이 되어야 하고 b 마이너스 d가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는 c가 되고 b는 d가 됩니다. 즉 동류항 ax, cx의 개수 a와 c가 같고 그리고 상수항 b와 d가 같습니다. 1차식입니다. 만약 2차식일 경우 똑같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의 항등식, 무엇의 항등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a는 b는 c는 모두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x가 0이면 좌변은 0, 0, c가 남았고 그리고 x가 1이면 좌변은 a 더하기 b는 0, c가 0이니까 c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는 0. 위의 식을 1번식, 아래 식을 2번식 그르면 1번식 더하기 2번식을 하면 좌변은 2a가 되고 우변은 0. 따라서 a는 0. a는 0을 1번식에 대입하면 당연히 b는 0. 그러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일 때 이것이 x의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모든 개수 a, b, c가 0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치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dx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f가 x의 항등식일 때 당연히 a는 d가 되고 b는 b가 되고 c는 f가 됩니다. 문제식과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항식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구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나눕니다. 나눗셈을 하면 나머지를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을 x-1로 나눠주면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빼주면 6x-3 더하기 6을 하면 6x-6 빼주면 3. 따라서 나머지는 3이고 몫은 2x 더하기 6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다항식을 fx로 두고 fx는 2x제곱 더하기 4x-3 이것을 x-1로 나누었으니까 x 대신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f1이라는 값은 2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 마이너스 3. 다시 계산하면 2, 6 빼기 3이니까 3. 요 3이 나머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참고입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나눗셈을 기억하면 됩니다. 7 나누기 2 하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이것을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2는 나누는 수, 3은 몫이 되는 거고 이때 1이 나머지입니다. 이것을 다항식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7을 fx, 2를 x-2, 3은 몫이니까 qx, 1은 나머지니까 r. 그렇다면 이 식은 fx라는 것은 x-2 곱하기 qx 더하기 r이 되는데 이때 x가 2를 대입하면 좌변식은 f2가 되고 우변식은 얘가 0이 되니까 r. 나머지는 f2와 같습니다. 3차 이상의 다항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고차 방정식의 몫과 나머지 구하는 것은 주로 첫 번째 나눗셈, 두 번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많이 구합니다. 또는 나머지 정리, fx를 2x제곱 더하기 4x-3을
나눈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립제법은 개수만 사용합니다. 2, 4, 마이너스 3. 문제에서는 x-1이 0이 되는 x는 1. 1을 대입하면 여기는 2, 곱하면 2, 대주면 6, 곱해주면 6, 대주면 3. 이 3이 나머지가 됩니다. 정답은 2번과 같습니다. 이것은 몫입니다. 이때 구한 몫과 실제 나누었을 때 2x 더하기 6은 서로 같습니다. 이때 6은 상수항이 되고 2는 1차항이 됩니다. 4번입니다. 다항식 x3승 마이너스 2의 3승을 인수분해 한 식이 x-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일 때 상수 a의 값은 즉 인수분해라고 했습니다. 고차 다항식 x3승 마이너스 2의 3승을 x-a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표시되었을 때 이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고차 다항식이 저차 다항식에 곱으로 표시된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한 것은 인수분해. 그러면 반대로 표시하는 것은 전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 1번은 그냥 전개를 이용해서 역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즉 a 곱하기 4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좌변에서 상수는 마이너스 8, 즉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a 곱하기 4, 마이너스 4의 a. 두 값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나머지 정리 이용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fx가 x-a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더하기 r a로 나눴을 때 1차항이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는 이 r 값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fx가 x-a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표시되었을 때 이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니까 x 대신 a로 대입하면 좌변은 fa가 되고 우변은 0이 됩니다. 좌변의 문제에서는 fx가 x3승 마이너스 2의 3승이므로 fa는 a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이게 0이므로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즉 x3승 마이너스 2의 3승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나눕니다. 몫은 x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x 빼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0 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x-2가 몫인데 문제에서는 x-a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그러므로 a는 2가 됩니다. 정답 1번과 같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은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허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수에서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것은 실수에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로 정의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허수라고 합니다. 등식에서 좌변을 a라고 하면 x-2 더하기 yi 그리고 우변은 1 더하기 4i입니다. i를 기준으로 봤을 때 y와 4를 허수부라 그러고 나머지 x-1을 실수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x가 실수니까 x-2도 실수, 1은 당연히 실수, y도 실수, 4도 실수. 그 대신 y에 i가 서로 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a와 b가 같다는 것은 i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수와 헛수가 있는 것을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는 a 더하기 bi로 표시되면 복소수입니다. 이때 a와 b는 실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a 더하기 b 루트 2와 같습니다. 이때 a와 b는 유리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수부 같으므로 x-2는 1이 되고 그러므로 x는 3 그리고 허수부 y는 4 x는 3, y는 4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입니다. a 더하기 bi 이때 a와 b는 실수이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일 때 이것을 복소수라고 했습니다. 표시는 z로 표시하고 z는 a 더하기 bi 그리고 z반은 a-bi로 표시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c는 0에서 근의 공식에 의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d라고 했을 때 d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d는 d' 곱하기 마이너스 1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d'은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d'의 i 그리고 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곱하기 i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di 그리고 이것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 i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수 부분, 이 부분은 헛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m 더하기 ni 꼴로 표시할 수 있고 이 부분도 m-ni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z바라 그러면 z 더하기 z바는 사칙연산입니다. 실수의 사칙연산과 같습니다. m은 더해주면 2a, ni-ni 0. 이것은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z 곱하기 z바는 a 더하기 b, a-b와 같으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은 m제곱 더하기 ni의 제곱은 n제곱 곱하기 i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도 있으므로 더하기 n제곱, 이것도 실수가 됩니다. 즉, z 더하기 z바는 대도 실수가 되고 곱해도 실수가 됩니다. 이때 두 실수를 켤레 복수수라고 합니다. 복수수가 나온 배경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을 때 허수건을 생성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풀이 방법 1입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것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a 값은 1이고 b는 마이너스 3, c가 2이므로 a 더하기 b는 1분의 마이너스 3, 따라서 3이 될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분의 2가 되므로 2. 따라서 정답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4번입니다. 풀이 2. 좌변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x의 2차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의 인수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항식을 인수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공통인수. 공통인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더하기 2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x가 공통이므로 마이너스 3x 되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공통 부분 x, 남는 부분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를 꽂으면 남는 부분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가 공통이므로 x 마이너스 1을 꽂으면 남는 부분 x 마이너스 1. 따라서 좌변은 x가 1이거나 x가 2일 때 0이 되므로 해는 1, 2입니다. 그러므로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가 됩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 방법은 개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것은 x제곱의 개수 1이므로 1 곱하기 1, 2의 약수는 1, 2. 서로 엇갈게 곱하고 곱해주면 1, 곱해주면 2, 대주면 3. 이 3과 이 3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3과 2차항의 개수가 같으므로 이것은 x-1, x-2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x가 1이거나 2일 때 방정식의 해가 되므로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분해 방법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fx를 좌변식을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두면 x가 1일 때, 즉 f1의 값은 1-3 더하기 2가 되므로 0이 됩니다. 그러므로 fx는 x-1의 2x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러므로 몫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나눕니다. 3x 더하기 2를 x-1로 나눠주면 x, x제곱 마이너스 x, 빼주면 2x 더하기 2, 마이너스 2 해주면 빼주니까 마이너스 2x입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나머지는 0. 이게 몫이므로 fx는 x-1, x-2. 따라서 x 값은 1 또는 2. 그리고 조립제법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x-1이 0이 된 x는 1이므로 1, -3, 2를 1로 나눠줍니다. 1은 그대로 1,
빼주면 1, 대주면 마이너스 2, 빼주면 마이너스 2, 0. 여기 나머지. 따라서 몫은 1차항 상수한 x-2, 그리고 얘는 x-1은 0. 따라서 x는 1과 2모로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가 됩니다. 참고로 풀이 방법 3입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일 때 x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가 2이므로 x는 2 곱하기 1이니까 2, 마이너스 b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8, 2,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2분의 3 마이너스 1, 1, 그리고 x는 2분의 3 더하기 1, 2분의 4니까 2. 그러므로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가 됩니다. 이번에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근의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주면 ax제곱 더하기 bx는 마이너스 c, 그리고 a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그래서 양변에 4a제곱분의 b제곱을 대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4a제곱분의 b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4a제곱분의 b제곱, 그리고 우변에는 4a제곱분 통분해주면 b제곱, 얘는 마이너스 4ac. 좌변은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므로 우변은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완전 제곱이므로 x 더하기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4a제곱을 끊으면 2a가 되므로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므로 x는 이항하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의 공식이 됩니다. 즉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나의 근이 되고, 또한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다른 근이 됩니다. 두 개의 근을 각각 구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7번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큰 x가 2보다 같거나 작을 때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의 최대값은 이거는 가장 큰 값을 말합니다. 즉 x의 범위가 1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너스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 하면 닫힌 구간이 되고, 만약에 참고로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2보다 같거나 작다, 아니면 2보다 작다고 했을 때 이것을 마이너스 1, 2, 이것을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x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4, x가 0일 때 y는 5, x가 2일 때 y는 1. 즉 y 값을 비교해보면 y는 1부터 5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y의 요거는 최소값이 될 것이고 5는 최대값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만약에 x의 범위가 열린 구간이라 그러면 y는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얘도 포함하지 않고, 즉 1보다 큰 y가 5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이때 5는 x가 0이므로 따라서 최대값은 5가 되지만 최소값은 없습니다. 참고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는 2차 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지고 x의 차수가 2이기 때문에 이것을 2차 함수라 합니다. x의 값이 0일 때 y는 5, x가 2일 때 y는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4. 이런 점들을 좌표 평면상에 표시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x제곱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므로 위에서 보았을 때 볼록하고 아래에서 보았을 때 오목합니다. x제곱이므로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입니다. 즉 x값이 1일 때 y는 4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y축의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0,5 이 점은 x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이 0,5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꼭지점이면서 최대값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입니다. y는 x제곱과 y는 2x제곱의 그래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x제곱의 그래프는 위로 향해 있습니다. 즉 x가 0일 때 y가 0, x가 1일 때 y는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1 마이너스일 때 1. 그렇지만 이 x제곱은 x가 1일 때 2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점 y좌표 현점의 t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깥에 있는 부분은 y는 x제곱, 안쪽에 있는 부분 y는 2x제곱. x제곱의 개수가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8번입니다. 3차 방정식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는 0에 한 큰이 2일 때 상수 a의 값은 주어진 식이 3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는 0. 최고차항이 x3승이고 이때 3은 지수인데 다항식에선 차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좌변식은 3차 다항식이 되고 등호가 있으므로 3차 방정식이 됩니다. 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인데 x 대신 2를 대입했을 때 이 방정식이 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x 대신 2를 방정식에 대입하면 2의 3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2 더하기 4는 0. 이 부분이 0이니까 2a 더하기 4는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주어진 3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합니다. 즉 2차 방정식의 좌변은 다항식이 되니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의 크게 4가지. 첫 번째 방법은 공통부분, 즉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ma 더하기 b. 그리고 배수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3차 이상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3차 방정식 이상에서는 주로 이용한 방법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합니다. 즉 주어진 식 좌변을 fx라고 했을 때 fx를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하겠습니다. a 값이 정해졌으니까 이때 4의 약수 중에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0이 된 수를 찾습니다. f2를 대입하면 2의 3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4는 0. 즉 fx는 x-2의 몫은 qx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qx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즉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를 x-2로 나눕니다. 그러면 x제곱하면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빼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나머지는 0. 즉 qx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x-2가 0이 되는 x는 2가 됩니다. 나누는 방법은 2를 이용해서 개수만을 이용합니다. 주어진 다항식은 3차항의 개수는 1, 2차항은 마이너스 2, 1차항은 마이너스 2, 상수항은 4. 이런 그대로 1, 2 곱하기 1은 2, 대주면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따라서 상수항 1차항, 2차항,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2는 x-2로 나누었으니까. 따라서 주어진 식 fx,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므로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9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2보다 큰 x가 a보다 작을 때 상수 a의 값은 연립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연립부등식의 의미는 부등식이 2개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등식이라는 것은 부동호를 사용한 식을 말합니다. 부동호는 크게 4가지. 크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작다. 즉 3x가 6보다 크다. 부동호가 사용되었습니다. 부등식입니다. x의 차수가 1이므로 이건 1차 부등식이 되고, 그리고 x는 10-x보다 작다. 이것도 1차 부등식이 됩니다. x 차수가 1이니까 연립부등식의 해는 각 부등식의 공통부분을 말합니다. 위의 식을 1번식, 아래 식을 2번식. 1번식을 하면 3x는 6보다 크다.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부등식의 풀이 방법은 등식의 풀이 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음수로 나눠줄 때 부등의 방향이 바뀝니다. 좌변은 3x 나누기 3이니까 x, 우변은 6 나누기 3이니까 2.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 요거 3번씩. 두 번째, x는 작다 10-x. 항변에 x를 대주면 좌변은 2x, 우변은 10. 따라서 x는 5보다 작다. 이것을 4번씩, 즉 3번과 4번의 공통부분은 2보다 큰 x는 5보다 작다. 수직선으로 표시하면 2는 5보다 작기 때문에 2는 왼쪽, 5는 오른쪽.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 되고 요 사이 있는 모든 값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에서는 2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으므로 a 값이 5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부등식 절대값 비호 x 더하기 1이 2보다 같거나 작은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a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a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값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절대값의 의미라는 것은 거리를 말합니다. 즉 x라는 것은 수직선상에 0에서 x까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니까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x가 될 것이고 x-0은 x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클 때 절대값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이 되므로 이 값이 2보다 작아서 따라서 x는 1보다 작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주면 되니까. 그러므로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큰 x가 1보다 같거나 작다. 이것이 1. 두 번째,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을 대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절대값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 값이 2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양변에 x를 대주면 마이너스 1은 2 더하기 x.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x.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x는 같거나 크다. 즉, 이 부분과 이번의 공통부분은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식을 2번씩 x 범위가 1 또는 2이므로 이것 또는 이거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큰 x가 1,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큰 x는 결국은 1보다 같거나 작다. 따라서 a 값은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입니다. 자, 이번 참고입니다. 절대값 x의 의미가 원점과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즉, 원점이 여기 있고 떨어진 거리가 x입니다.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x. 방향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일 때는 x보다 0보다 크고 기준점, 왼쪽에 있을 땐 기준보다 작습니다. 만약 이 거리가 1이라면 x 빼기 0이 1이 되는 것이고 0-x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프라임이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 1보다 같거나 작다면 요 사이 범위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에서 x 더하기 1의 절대값이 2라는 것은 기준점이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하면 0에서 x까지 거리가 x-0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거리가 x-마이너스 1. 괄호를 풀면 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떨어진 거리, 요만큼 오른쪽으로 2만큼, 왼쪽으로 2만큼, 오른쪽으로 2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2만큼 떨어진 거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얘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안쪽에 있으면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3, 요 값은 1.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큰 x가 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러므로 a 값은 1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A점에서 X축으로 평행하게 직선을 하나 긋고 그리고 B점에서 Y축에 평행 직선을 그으면 만난 한 점이 만납니다.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이 각은 직각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직각 삼각형의 특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적용됩니다. 빗변은 C니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AB 사이 거리가 C제곱이므로 밑변은 C에서 A를 빼니까 1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2의 제곱 더하기 BC 높이는 B에서 C니까 4 빼기 2니까 2의 제곱 4 더하기 4는 8이므로 C의 제곱이 8이니까 C는 루트 8이 되고 루트 8은 4 곱하기 2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루트 2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 S만 적용됩니다.
즉 P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이는 A, B, C라고 했을 때 C에서 선분 A, B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각이 직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H라고 했을 때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얘가 직각이니까 요 각 더하기 요 각은 90도, 이 각 더하기 이 각도 90도.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삼각형 ABC와 작은 삼각형 하나, 또 작은 둘은 서로 닮은 비가 성립합니다. 큰 삼각형 ABC와 A와 B는 B변입니다. 높이 C에서 출발해서 B변 높이니까 삼각형 CBH가 닮았으며 큰 삼각형 ABC와 조금 더 큰 삼각형은 여기가 B변이니까 ACH가 서로 닮았습니다. 따라서 닮은 B가 큰 삼각형의 B변 AB는 C, 그리고 작은 삼각형의 B변은 BC니까 A, 큰 삼각형의 높이 A,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BH인데 이 부분은 X, 이 부분을 Y라 그러면 X 더하기 Y는 큰 삼각형의 C와 같습니다. Y가 될 것이고, 닮은 비에서 계산 방법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A 곱하기 2니까 A 제곱은 C 곱하기 Y가 되고, 여기에서는 A, B, B변 C 대 삼각형의 B변은 AC모로 B, 그리고 큰 삼각형의 밑변 B 대 작은 삼각형의 밑변 Y. 따라서 B의 제곱은 C 곱하기 Y. 공식을 대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요 삼각형 높이니까 이건 X입니다. X 더하기 CY. 따라서 C가 공통이므로 CX 더하기 Y. X 더하기 Y 값이 C가 됐으므로 이것은 C의 제곱.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의 제곱.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직선 y는 x 더하기 1의 수직이고 점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즉 y는 x 더하기 1은 1차 함수입니다. x는 x의 일성같이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이 지수가 1이므로 1차 함수가 됩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것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서로 직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각이 90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울기와 관련이 있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직선을 mx 더하기 n이라고 했을 때 m 곱하기 1이 마이너스 1을 의미하므로 이때 m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관한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n인데 이 직선 위에 0,2가 있으므로 대입을 하면 2는 마이너스 0 더하기 n. 따라서 n의 값은 2입니다. 그러므로 관한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어서 정답은 2번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입니다. y는 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는 x 그래프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즉, 이 함수는 x가 0일 때 0, x가 1일 때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x가 0일 때 0, x가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1.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x. 이렇게 그려주면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한 점 x가 1일 때 y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점은 1, 여기는 마이너스 1. 즉 이게 직각이므로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왜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각은 모두 45도가 됩니다. 얘도 45도, 얘도 45도. 따라서 이 각이 직각이 됩니다. 이처럼 두 직선의 사이각이 90도 직각일 때 두 직선 서로 수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울기 곱, 이 직선의 기울기는 1,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즉, 두 직선 y는 mx 더하기 n과 y는 m'x 더하기 n'일 때 서로 수직이란 말은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점 A, A, B, B, C,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으로 표시됩니다. 이 직선의 위에 A점과 B점이 있으므로 A, B를 대입하면 B는 m 곱하기 A 더하기 n. 이것을 1번식. 두 번째 C, D를 지나니까 D는 m 곱하기 C 더하기 n. 이것을 2번식.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좌변은 b-d, 우변은 n이 없어지고 m 곱하기 a-c. 따라서 기울기 m은 a-c, b-d, 즉 a-c는 x의 변화량이고 b-d는 y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m인 두 점의 차를 계산해서 나눠주면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m이 a-c분의 b-d를 1번식에 대입해주면 b는 a-c, b-d 곱하기 a 더하기 n. 따라서 n은 b에서 a-c, b-d 곱하기 a를, 요거는 상수이므로 직선의 방정식 y는 mx 더하기 n을 a, b, c, d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이 b를 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즉 y는 m이 a-c, b-d x 더하기 b a-c, b-d, a. 이 부분이 현재 공통이므로 a-c, b-d, 그리고 x-a 더하기 b. 이것은 y-b와 같으니까, 자,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울기가 구해졌습니다. -1. 기울기가 -1이고, 한 점 0,2를 지났으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 y-2는 0,2니까 기울기 -1 곱하기 x-0. 따라서 y-2는 -x, y는 -x 더하기 2. 2번과 같습니다. 13번입니다. 중심이 -2,1이고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2,1이라고 했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 p, x, y라고 했을 때 이 점을 OP는 반지름이 됩니다. 이 반지름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반지름을 찾는 방법은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되는데 아랫변, 요 변은 -2에서 0까지므로 2. 이 높이가 1이니까 반지름 x라 그러면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따라서 5가 됩니다. 그리고 한 점 pxy므로 p에서 y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긋고 5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을 때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하면 POA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OP의 제곱은 PA의 제곱 더하기 AO의 제곱과 같습니다. OP의 제곱이 반지름이니까 5는 PA, 여기서 Y에서 높이니까 Y 빼기 1, Y-1의 제곱 더하기 OA는 여기서 X를 빼주, 여기 X니까 X 빼기 -2의 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X 더하기 2의 제곱이므로, 그러므로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가 됩니다. 편리상 사수가 같을 때는 X를 먼저 쓰니까 X 더하기 Y-1, X 더하기 Y-1은 5. 1번의 중심은 1,2가 되고 2번은 1,-2가 되고, 그리고 4번은 -2, -1이 됩니다. 즉 x 더하기 2가 0이 되는 x는 -2가 되므로 이 -2가 중심의 x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y 더하기 1이 0이 될 때 y는 -1.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이와 같이 구하면 됩니다. 14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2,1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평행 이동은 크게 점을 평행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래프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의 평행 이동은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빼주면 됩니다. 즉 2,1이 x축으로 -2, y축으로 2 만큼 더해주면 2 더하기 -2는 0, y좌표 1 더하기 2를 하면 3. 따라서 이동한 후의 좌표는 0,3입니다. 참고입니다. 1차 함수의 평행 이동입니다. y는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하면 y는 x 직선 위에 있는 0,0은 3,4로 이동할 것이고 1,1은 4,5로 이동할 것입니다. 두 점이 주어졌으므로 두 점에 대해서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y는 mx 더하기 n이라 놓고 3,4를 대입하면 4는 3 곱하기 m 더하기 n,
그리고 4,5는 4 곱하기 m 더하기 n. 위의 식을 1번식, 아래 식을 2번식이라 그러면 2번식에서 1번식 빼주면 5에서 4 빼니까 1은 4m에서 3m을 빼면 m. 따라서 m은 1. 이것을 1번식에 대비해주면 n은 4는 3 곱하기 1 더하기 n이니까 n은 1입니다. 따라서 이동한 그래프는 y는 x 더하기 1이 됩니다. 즉 이것을 다르게 표시하면 y-4는 x-3과 같습니다. 왜냐? -3 더하기 4는 1이니까. 즉 이것을 이용한 방법은 y는 x-3 더하기 1 더하기 3. 이게 4니까 양변에 -4를 대주면 y-4는 x-3입니다. 이 그래프와 y는 x랑 그래프 비교하면 x 대신 x-3, y 대신 y-4를 대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동했냐? x는 더하기 3, y는 더하기 4이므로 반대로 빼주면 됩니다. 15번입니다. 집합 A의 원소는 1, 3, 4, B의 원소는 2, 4, 5에 대하여 A 합집합 B의 요거는 원소의 개수를 말합니다. 즉 A 합집합 B라는 것은 어떤 원소가 있는데 X가 A에도 속하거나 또는 X는 B에도 속한 집합입니다. 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A의 원소를 다 나열하고 1, 3, 4 그리고 B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 없는 것 2하고 5 이렇게 하면 집합 A, B가 됩니다. 따라서 개수는 5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다면 A 교집합 B는 어떤 원소가 X가 A에도 속하고 AND 그리고 X가 B에도 속하는 원소입니다. A 집합 중에서 B 집합에 속하는 원소 4밖에 없으므로 이것은 4.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1개입니다.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3개. 그리고 집합 B의 원소 개수는 3개.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개별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습니다. 즉 A 합집합 B가 5개이고 A는 3개, B는 3개, 교집합은 1개, O는 3 더하기 3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참고로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라 그러면 3, 4, 5, 6이라 그러면 A 요집합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은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원소가 전체 집합엔 속하지만 A의 원소가 아닌 것을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A 원소는 1, 3, 4이므로 1, 3, 4이므로 이 집합은 2, 5, 6이 됩니다. 원소의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3개, A의 여집합의 개수도 3개입니다. 따라서 전체 집합은 어떤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차집합 A-B라는 것은 어떤 원소가 A에는 속하고 그러나 그 원소는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를 말합니다. 즉, 구하는 방법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1과 3이 차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A 원소의 개수는 A 차집합 B와 그리고 A 교집합 B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대개는 차집합은 2개이고 교집합의 개수는 1개입니다. 16번입니다. 명제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의 대우 명제는 명제라는 것은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때 x는 2를 가정이라고 그러고 주로 p로 씁니다. 그리고 x제곱은 4이다를 결론이라고 그러고 주로 q라고 씁니다. p이면 q로 주어진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이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것입니다. q이면 p이다. 즉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이렇게 쓰면 한 번은 역이 됩니다. 그리고 2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즉 p는 x는 2니까 x가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x는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요거는 2가 되고 대우라는 것은 2의 역, 즉 부정을 결론해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만듭니다.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즉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이것은 대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입니다. 명제에 p이면 q에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때 P이면 Q이다가 3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전체 집합이 있고 작은 집합이 P, 조금 더 큰 집합이 Q가 됩니다. P는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만약에 대우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을 진리집합으로 표시하면 Q의 여집합, 그리고 결론 not P는 P의 여집합이 됩니다. Q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되고, 그리고 P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보다 큽니다. 즉 이것도 참이 됩니다. 즉 어떤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명제도 반드시 참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과 이의 명제가 참이다 거짓하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17번입니다. 두 함수 fg가 그림과 같을 때 g.f2의 값은, 즉 함수는 y는 x와 같이 주어지면 함수가 됩니다.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fx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처럼 대응 관계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fxsy의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이 x이고 공역이 y인 함수입니다. 즉 정의역 x의 원수가 1, 2, 3 세 가지 있고 공역의 원수가 a, b, c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g는 집합 y에서 집합 z의 함수인데 이때 y는 정의역이 됩니다. 따라서 함수에 따라서 정의역과 공역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g.f2의 의미는 뒤에서부터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f.g와 서로 다릅니다. 계산 방법은 g의 함수인데 f2의 값에 대한 함수입니다. 즉 f2의 값이 y의 원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e는 x의 원소 2가 a에 대응되므로 이 값은 a에 대응되고 a는 y의 원소입니다. 그렇다면 y에 속한 a 원소는 z의 4에 대응됩니다. 결과는 4.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다면 f.g가 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는 y의 원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 그림에서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18번입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x-1 더하기 a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은, 무리수라는 것은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7과 같은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이 2 대신 루트 x, 미지수의 값이 포함된 식을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즉 y는 루트 x,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x가 0일 때 y 값은 0, x가 1일 때 y는 1, x가 4일 때 y는 2가 됩니다. 이 점들을 좌표 평면상에 표시하면 그래프가 됩니다. 실제로 루트 x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루트 x, 1일 때 1, 4일 때 2. 주어진 문제에서 그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 점, 두 점이 있습니다. 즉 y는 루트 x-1 더하기 a라는 그래프가 5, 0을 지나야 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됩니다. 우선 5, 0을 지난다고 대입하면 0은 루트 5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4니까 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므로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루트 1 마이너스 1 더하기 a, 1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정답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3장의 글자 카드가 복사하기, 서로 다른 3장의 글자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따라서 이것은 순열 조합에서 순열에 해당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3개에서 2장을 꺼내서 순서가 있으므로 3 포함해서 2가 됩니다. 계산 방법은 3 곱하기 2에서 6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더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장을 선택한 방법은 2개를 선택하고 가장 앞에 나올 수 있는 개수는 3장이니까 3장, 여기는 2장, 나머지 1장을 선택했으므로 나머지 2장이니까 2장,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서로 별개이므로 A, B, C 3개가 각각 B, C 2개씩 있으므로 2개씩 3개, 6개, 아니면 세 종류인데 각각 2개가 있으니까 2개에서 6개.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permutation입니다. permutation의 첫 글자 p를 이용합니다. np, r로 쓰고 계산 방법은 n 곱하기 n-1 계속 곱해서 n-r 더하기 1 따라서 요 전체 개수가 r개입니다. 그리고 4 permutation 2라는 것은 4 곱하기 3, 4 permutation 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민속놀이가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민속놀이를 선택하는 경우는 선택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서가 없으니까 이것은 조합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선택하니까 4 콤비네이션 2 계산 방법은 분단은 4 곱하기 3 그리고 분모는 2 곱하기 1 이것은 4 퍼뮤테이션 2와 같고 2 곱하기 1은 2 퍼뮤테이션 2와 같습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전체 6개. 참고입니다.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A, B, A, C, A, D 그리고 B, A, B, C, B, B, C, A, C, B, C, D, D, A, D, B, D, C 따라서 서로 다른 3개가 4개씩 있으니까 3 곱하기 4에서 12개 이것은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4 곱하기 3 그 조합이라는 것은 순수가 없기 때문에 A, B와 여기 있는 B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A, C와 CA도 같고 A, D와 DA가 같습니다. 그리고 B, C와 CB가 같고 B, D와 DB가 같습니다. 그리고 C, D와 DC가 같습니다. 즉 순서상이 2개씩 생깁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조합은 6개가 됩니다. 계산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과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2 퍼미스 2가 되므로 계산 방법은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과 같습니다. 조합의 영어 약자는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의 첫 글자 C를 따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 이것은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고 r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r permutation r은 r 곱하기 r-1에서 r-r 더하기 1이 되므로 이 값이 1이니까 1부터 r까지 곱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r 팩토리알이라고 부릅니다.